한동훈 비대위 닻을 올렸습니다. 한동훈 후에 누가 승선할 것인지 관심이 쏠렸었는데 어제 그 명단이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장해찬 최고위원님, 뭐 여러 사람이 있지만 저는 민주당 공격수를 전면에 배치했다는 게 좀 눈에 띄던데요. 네, 저는 공수를 다 두루두루 균형감 있게 신경 쓴 것 같아요. 지금 나오는 민경우 소장이나 김경률 회계사, 구자룡 변호사 같은 경우는 민주당 공격수죠. 그리고 특히 민경우 소장이나 김경률 회계사는 아시는 것처럼 진보 진영에서 더 오래 활동을 해왔습니다. 예. 그래서 진보의 위선이나 내부의 문제점에 대해서 더 뼈아프게 지적할 수 있다는 강점을 지니고 있고요. 구자룡 변호사도 진짜 말 잘하잖아요, 보면. 네, 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사법적으로 조목조목 아픈 부분 잘 짚는데, 반면 또 여성 비대위원들이나 김혜지 의원을 포함해서 보육 플랫폼을 만들었던 워킹맘, 그리고 어르신 문제나 대한민국의 심각한 자살 문제를 다뤘던 한지아 교수, 또 호남 지역에 진심을 가지고 있는 박은식 선생님이죠. 내과 선생님. 또 저 윤도현 비대위원 같은 경우는 보육원에서 나온 청년들 도와주는 일을 오래 하고 있거든요. 그랬군요. 이렇게 소외된 약자들을 이 배려하는 인선이 숫자로 따지면 더 많아요. 근데 다만 일단 언론의 관심은 예. 좀 공격수에게 치중되는 것 같지만 비대위가 구성돼서 활동하다 보면 뭐 굳이 대비해서 제가 수비수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저 소외된 약자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분들의 역할과 룸이 더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장해찬 최고위원이 이전 지도부의 이제 최고의 공격수였다면 한동훈 비대위의 최고의 공격수는 누가 되는 겁니까? 구자룡 변호사입니까? 뭐 저 개인적으로는 구자룡 변호사랑 제일 친하기도 해서 예. 구자룡 변호사가 그 역할을 잘 해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뭐 전체적인 면모를 보면 일단 개개인의 면모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릴 수 있지만 여성이 많아졌다, 전문가가 많이 좀 있다, 그리고 젊어졌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젊어지고 여성들의 비율이 높아진 건 맞는데 제가 볼 때 전반적으로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처음에 연설할 때 이재명 싫어요, 민주당 싫어요. 예. 이것 빼고는 사실은 연설에서 한 말이 없다고 할 만큼 거기에 집중했는데 예. 비대위 인선도 딱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예. 민경우, 김경률 그리고 구자룡 이런 그 인사들이 민주당과 싸워서 이기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배치함으로써 사실은 비대위 인선도 딱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했던 말 그대로 이제 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사실은 비대위가 만들어지게 된 게 민주당 공격 못해서 만들어졌습니까? 그러니까 국정 운영을 잘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정치 바꿔야 된다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말에 동의하는데 그 정치에는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정치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건 쏙 빼고 민주당만 바꾸면 됩니다라고 하는 비대위가 인선되었으니 크게 기대할 것은 없어 보입니다. 예. 이 비대위원 중에 민경우 카드는 아무래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운동권 척결을 수락연설에서 내걸었기 때문에 그 목표에 맞는 카드가 아닐까 싶은데 노인 폄하 논란이 시작부터 불거졌어요. 그건 잘못한 거죠. 예. 다시 봐도 잘못된 발언이고 다만 현장에서 본인이 그 말을 하자마자 뭔가 이건 비유가 과하다, 잘못됐다는 걸 느끼고 죄송합니다라고 사과를 했어요. 그런데 한겨레 신문 등에서 보도할 때는 이 죄송하다는 표현을 쏙 빼더라고요. 저는 비판을 할 수 있다고 봐요. 잘못된 표현이고 지금도 다시 사과를 했고요. 예. 근데 적어도 바로 직후에 나왔던 죄송하다는 발언 맥락까지는 공정하게 보도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좀 남고, 필요하다면 민경우 비대위원이 뭐 대한노인회에서도 여러 가지 입장을 내던데 예. 한번 찾아가서 과거 민주당의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그랬던 것처럼 뭐 사과도 하고 예. 이 진정성 있는 사과의 메시지도 더 내야 한다면 더 내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뭐 직접 사과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잖아요. 비대위원들도 각각이 본인의 지난 발언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죠. 물론 잘못된 발언이고 사과도 했지만 과연 사과로 끝날 일인가, 또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두고두고 계속 회자가 될 만한 발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오래 사신다, 빨리빨리 돌아가셔야 이렇게 말한 거니까 되게 자극적인 발언을 하신 거고, 저는 비대위에서 내려오시는 게 되려 국민의힘 비대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할 만큼 사실은 아주 최근의 발언이기도 해서 문제가 계속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번에 이제 비대위 인재들을 모으는 과정에서 이른바 뭐 한동훈 스타일도 좀 주목을 받은 것 같습니다. 기자들이 전혀 취재가 안 됐다, 극비의 작업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비대위원 일일이 또 전화해서 정치적 비전을 또 물어봤다고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취재가 잘 안 되니까 기자분들의 불만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다만
그동안은 확인되지 않은 단독 보도나 속보다 많이 나가면서 혼선을 빚었던 경우가 예. 정치권에 너무 많거든요. 그에 비하면 훨씬 더 프로다워졌다라는 생각이 들고 한동훈 위원장이 정치를 이번에 처음 하는 거지만 스킨십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누구를 시키는 게 아니라 직접 전화해서 예. 일일이 설명하고 설득하고 그리고 뭐 저한테도 어제 직접 전화가 와서 예. 그동안 직전 이 지도부로서 고생 많으셨다라는 덕담을 건네시니까 예. 제가 물러나는 입장에서도 되게 이분이 스킨십을 잘하고 장해찬 최고위원만 받은 건가요? 뭐 두루두루 다 받았겠죠. 아마도. 두루두루 받았습니다. 제가 남들한테 전화 받았어요라고 물어보진 않으니까. 예. 근데 어쨌거나 그런 식의 어떤 배려심이 있구나. 예.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결국 당의 여러 사람들의 총의를 모으려면 이 비대위원장이나 당 대표가 되는 사람이 더 세심하게 손을 많이 내밀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비대위원들이나 우리 당내 여러 정치인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 나 비대위원장이야 하는 게 아니라 예. 먼저 다가가서 낮은 자세로 손을 잘 내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부분은 합격점을 주고 싶습니다. 스킨십 얘기하셨는데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서 국회 일정을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오늘 김진표 국회의장을 오전에 예방했는데 조금 전 장면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분만 대하는 게 아니라 그분 뒤에 있는 20만, 30만의 국민을 생각하고 그래서 그분의 말을 그래서 경청하고 그리고 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이 갈등을 조정하는 정치의 그 본령을 해나가려면 그런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역지사지하려는 자세. 그게 역시 제일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한동훈 위원장이 워낙 스마트하시고 용모도 스마트하고 머리도 스마트하시고 말씀도 스마트하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잘해 나가시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사실 미리 고백하는데 의장님은 여러 차례 다른 직역에서 장관을 하면서도 뵐 기회가 있었고 개인적인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었는데 의장님의 그런 품격과 어떤 상생의 기본 정신을 지키려고 노력하시는 면에 대해서 평소부터 가장 존경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여당을 이끌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리고 항상 이런 상황에서의 충돌이 없을 수 없는 시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그런 정신 잘 생각하면서 공통점을 잘 찾고 대화와 타협을 정신을 더 배우겠습니다.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 법무부 장관 때는 야당 저격에 앞장섰다면 이제는 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서 좀 대화 타협에 나서겠다 이런 각오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달라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런 모습을 제발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비대위원장으로서 연설하셨던 거나 비대위 인선을 봤을 때 예. 그렇게 바뀌시지 못한 것 같아요. 여전히 이제 민주당을 어떻게 이기면 될까, 그리고 운동권 정치인들을 어떻게 내려오게 하면 될까를 자기 비전으로 삼고 있고 미래 이야기는 하지만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정치인에 대한 어떤 불신, 운동권에 대한 혐오 이런 것들을 좀 내려놓고 이 전국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끝으로 여당의 당대표예요. 예. 그러니까 국정에 대한 입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전혀 볼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 것부터 좀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오후 4시에는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비대위원장, 여야 대표로서 이제 마주하게 되는데 이재명 대표와 첫 만남에서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 어떤 표정을 지을 것인가 기자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웃겠죠, 서로. 웃어요? 웃을까요? 거기서 표정을 굳히겠어요. 이재명 대표도 웃을 거고 한동훈 장관,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야당 대표 존중해서 협치 잘 하자라는 이야기를 주고받겠죠. 다만 뼈 있는 말이 한두 마디 오갈 것 같긴 한데 서로가 서로에게 그게 어떤 언중유골일지가 예. 언론의 관심을 많이 끄는 것 같고요. 공교롭게도 이재명 대표가 어젠가요? 염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 젊은 나오고 있습니다. 염색한 머리.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좀 대비되는 걸 예.
약간은 꺼려해서 갑자기 또 염색을 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이런 것도 좀 재밌는 에피소드잖아요. 예. 진이야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이 투샷이 정말 색다른 투샷입니다. 그래서 많은 정치적 해석을 나눌 것 같아요. 저는 이 만난 공개 발언 자리에서 두 분이 뭔가 날선말을 주고받을 것 같지는 않아요. 절대로. 그것보다는 훨씬 더 깊이 있는 내공을 가진 분들이잖아요. 정치 경험, 한 분은 정치 경험이 많고 한 분은 이제까지 보여준 어떤 행보로 보면 정치 초보인데 중진들보다 정치 훨씬 잘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화기애애하겠지만 이 장면 자체가 오래오래 회자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기싸움에선 서로 안 지려고 할 거기 때문에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